오늘 사연은 윤정희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45분,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윤정희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고르게 숨쉬는 남편 권민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결혼 15년 그동안 정희는 단 한 번도 민수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는 일상은 정희에게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죠. 밥솥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들어 민수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12살 딸 수진이가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죠. 우리 수진이도 일찍 일어났네.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있다고 했지? 네, 과학 시간에 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일어나세요? 오늘도 회사 일찍 가신대요. 수진이의 말에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수가 요즘 부쩍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을 반복하고 있었죠. 회사가 성장기라 바쁘다는 설명이었지만 정희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응, 아빠는 요즘 회사 일이 많으시대. 우리 이해해주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민수가 넥타이를 매면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고급 정장을 입은 모습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정희는 민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표정이었지만 정희는 민수의 눈빛 어딘가에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시는군요. 아침은 먹고 가세요. 미안,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가봐야 해.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게. 민수는 서둘러 커피 한 잔만 마시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죠. 평소라면 아이들과 인사라도 나누고 갔을 텐데 오늘은 유독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요즘 왜 저렇게 바빠요? 수진이의 질문에 정희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가 잘 되고 있어서 그런가 봐. 우리 아빠 대단하시지?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최근 민수의 휴대전화에서 자주 울리는 메시지 알림음, 늦은 밤 화장실에서 나지막이 통화하는 소리,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는 모습. 정희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기를 바랐지만 여자의 직감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죠. 학교로 출근한 정희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정희에게 아이들은 늘 위안이 되어 주었죠. 하지만 오늘은 유독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에도 자꾸만 민수의 모습이 떠올랐고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교사들과 식사를 하던 중 정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희 선생님, 이거 보셨어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인데. 김은주 선생이 내민 휴대전화 화면을 본 순간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을 배경으로 한 리조트에서 민수가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표정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사진 아래에는
몰디브에서의 꿈 같은 시간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죠. 은주 선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권 사장님 아니세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얼굴이 똑같아서. 정희는 자세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민수가 맞았죠. 그리고 그 옆에 여자도 낯이 익었습니다. 신유나. 정희가 다니는 헬스장의 인기 트레이너였죠. 35살의 유나는 늘씬한 몸매와 화려한 외모로 많은 남자 회원들의 시선을 끌었던 여자였습니다. 정희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지난주에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던 게 떠올랐죠. 일본 투자자들을 만나러 간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배경은 분명 몰디브였고 민수 옆에는 출장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갑자기 속이 안 좋네요. 정희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를 붙잡고 구역질을 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아줌마. 화려한 신유나와 비교하면 정희는 스스로가 너무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민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죠.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희의 눈길을 끈 것은 신용카드 명세서였죠. 명세서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정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호텔. 정희가 전혀 모르는 곳에서 사용된 금액들이 수두룩했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몰디브 리조트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사용 금액은 무려 800만 원이 넘었죠.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1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정희는 자신이 그동안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죠. 다녀왔어. 저녁은?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신용카드 명세서와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진이 놓여 있었죠.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변명을 시작했죠.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요? 몰디브에서 신유나 씨랑 찍은 사진이 오해라고요? 800만 원짜리 리조트 결제 내역이 오해라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말했죠. 그건 회사 직원들이랑 워크숍 갔던 거야. 유나 씨도 우연히 거기 있었을 뿐이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회사 법인 카드도 아니고 개인 카드로 결제했잖아요. 게다가 이 명품 가방은 뭐예요? 지난달에 9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더군요. 설마 그것도 회사 직원한테 선물한 건가요?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고 거짓말로는 빠져나갈 수 없었죠. 한참을 침묵하던 민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었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더라고.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정희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죠. 얼마나 됐어요? 그 여자랑. 6개월 정도. 6개월. 정희는 그 시간을 되짚어 봤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헬스를 시작했던 때와 일치했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했다며 들떠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그때 민수의 변화를 긍정적으로만 생각했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정희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안 만날게. 정말이야. 너랑 아이들이 제일 소중해. 하지만 정희는 민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죠. 게다가 정희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친정어머니의 치매 치료비였죠. 그런데 민수 씨, 혹시 회사 자금은 괜찮은 거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쓰시는데. 민수의 표정이 또다시 굳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반응에서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회사 돈은 절대 손대지 않았어. 그건 장담할 수 있어.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더 깊은 의심에 빠져들었죠.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민수의 숨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죠.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오랜 친구이자 대학 동창인 이상우에게 문자를 보냈죠. 상우야, 오랜만이다.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상담할 일이 있어서. 이상우는 인권 전문 변호사로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정희를 짝사랑했던 그는 정희가 민수와 결혼한 후에도 좋은 친구로 남아 있었죠.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이상우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이야? 걱정되는데. 내일 점심때 만날까? 정희는 감사하다는 답장을 보내고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이상우를 만나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생각이었죠. 다음 날 정희는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이상우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상우는 여전히 듬직한 모습이었죠.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정희야, 얼굴이 많이 상했는데. 무슨 일이야? 이상우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정희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자 이상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민수 그 자식,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상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상우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을 생각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게 많아. 이상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준비해야 해. 증거 자료부터 확실히 모아두고 재산 상황도 파악해야 하고. 내가 도와줄게. 정희는 이상우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죠. 고마워, 상우야.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게 친정엄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거든.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이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혼 소송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야.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정희는 이상우의 전문적인 조언에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은 민수의 회사 상황이었죠. 상우야, 혹시 민수 회사에 대해 조사해 볼 수 있을까?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어서.
이상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아는 회계사한테 부탁해 볼게. 민수 회사가 상장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공시 자료도 확인해 보고. 정희는 이상우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일들이 이상우의 도움으로 하나씩 풀려가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정희는 충격적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민수 회사의 경리부 직원이었죠. 안녕하세요. 권민수 대표님의 부인이신 윤정희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대표님께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계십니다. 첨부한 파일에 증거 자료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심상 더 이상 이런 일을 묵과할 수 없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에는 민수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총액은 무려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희는 현기증을 느꼈죠.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회사 돈까지 횡령하고 있었다니. 정희는 즉시 이상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메일 내용과 첨부 파일을 전달받은 이상우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죠. 정희야, 이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야. 횡령은 형사처벌 대상이거든. 민수가 잡히면 실형을 살 수도 있어. 정희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범죄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정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죠.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이상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리고 민수한테 자백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형사 고발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먼저 협상을 시도해보자. 정희는 이상우의 조언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정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되었죠. 며칠 후 정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교실 문이 거칠게 열렸죠. 화려한 운동복 차림의 신윤아가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윤정희 선생님 맞으시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윤아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죠. 지금은 수업 중입니다. 나중에 교무실로 찾아오세요. 하지만 윤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얘기해야겠어요. 민수 오빠 일로 왔거든요. 정희는 아이들에게 자습을 시키고 윤아와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윤아는 도발적인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죠. 언니, 이제 그만 놔주세요. 민수 오빠는 저랑 새 출발할 거예요. 언니랑은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신윤아 씨, 당신이 뭔데 남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죠? 민수는 제 남편이고 우리에겐 아이들도 있어요. 윤아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들? 걱정 마세요. 제가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전 임신했어요. 민수 오빠 아이예요. 정희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아는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말을 이었죠. 이제 상황 파악하셨죠? 민수 오빠는 이미 저를 선택했어요. 언니는 깨끗하게 물러나 주세요. 윤아가 떠난 후 정희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흐느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하지만 정희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없는 시간이었죠. 신윤아 씨가 학교로 찾아왔더군요.
임신했다고 하던데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정희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래서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여자와 결혼하실 건가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너와 아이들을 떠날 수 없어. 유나한테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책임이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설마 두 집 살림하실 건가요? 정희의 차가운 말투에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죠. 민수 씨, 당신 회사 돈 횡령한 거 알고 있어요. 5억이 넘는 돈을 빼돌렸더군요.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죠. 그걸 어떻게 회사 직원이 제보했어요. 증거 자료도 다 있고요. 이대로 가다간 당신 감옥 가게 될 거예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죠. 저도 이혼은 원하지 않아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당신이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민수의 다짐을 믿을 수 없었죠. 그녀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시어머니 오말순을 찾아갔습니다. 재벌가의 고명딸 출신인 시어머니는 늘 정희를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오늘 정희는 각오가 달랐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야? 바쁜데 빨리 말해.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에도 정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회사 돈을 횡령했어요. 그것도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죠. 이게 증거 자료예요. 어머님 재산으로 세운 회사인데 이대로 두시면 큰일 나요. 시어머니는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키웠더니 이런 짓을 하다니. 정희는 시어머니의 반응을 주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해결책을 제안하고 싶어요. 민수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회사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해요.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회사를 맡겠다는 거야? 아니요. 전문 경영인을 모셔와야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님의 결단이 필요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어. 근데 넌 왜 이런 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지? 이참에 이혼하고 위자료 챙기면 될 텐데. 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요. 아버지가 범죄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 회사를 지키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정희를 다시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깔보던 며느리가 이렇게 현명하고 강단 있는 사람이었다니. 시어머니는 정희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고맙다. 내가 너를 잘못 봤나 보구나. 정희는 시어머니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된 셈이었죠. 그날 밤 민수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호된 꾸중을 들었던 모양이었죠. 정희,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수는 비틀거리며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죠.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정희는 민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용서요?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용서가 되나요? 회사 돈을 훔치고 젊은 여자와 바람피고 심지어 그 여자 임신까지 시켰다면서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사실 확실하지 않아. 유나가 거짓말했을 수도 있어. 정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이세요? 당신이 그 여자를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시나 봐요. 그때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유나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정희가 대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세요? 민수 오빠 좀 바꿔주세요. 유나의 당당한 목소리에 정희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신유나 씨, 이제 그만하세요. 민수는 더 이상 당신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뭐라고요? 언니가 뭔데 그런 결정을 해요? 전 민수 오빠 아이를 가졌다고요.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병원 가서 친자 확인부터 하시죠. 그게 확실해지면 그때 얘기해요. 전화를 끊은 정희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다음 날 이상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야, 신유나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 충격적이야. 뭐가 나왔는데? 신유나는 이미 결혼한 여자야. 3년 전에 위장이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전 남편 재산을 빼돌린 전과가 있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고. 정희는 경악했습니다. 민수가 어떤 여자와 바람을 피웠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신유나가 임신했다는 게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최근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전혀 없거든. 정희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직접 신유나를 찾아가 대면하기로 결심했죠. 이틀 후 정희는 신유나가 일하는 헬스장을 찾아갔습니다. 유나는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정희를 보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신유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유나는 어쩔 수 없이 정희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이게 뭐죠? 당신의 과거 기록이에요. 위장이혼, 사기 전과, 그리고 최근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없다는 것까지.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죠.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이겠죠? 민수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그런 거였나요? 유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걸로 날 협박하려고요? 협박이 아니에요. 경고예요. 이제 민수한테서 손 떼세요. 안 그러면 이 모든 걸 경찰에 넘길 거예요. 유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희를 노려봤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순진한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죠. 특히 가족을 지켜야 할 때는요. 며칠 후 민수 회사에서 중요한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정희는 이상우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죠. 투자자들 앞에서 민수는 자신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한 투자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최근 회사 자금 운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지만 투자자들의 의심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설명회가 끝난 후 정희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어요? 민수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모든 걸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죠. 회사 돈은 돌려놓고 신윤아와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해요. 민수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다 정리할게. 하지만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하기에 달렸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날 밤 시어머니 오말순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죠. 며느리 고생이 많았구나.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죠. 내가 그동안 너무 몰라봤어. 내가 이렇게 현명하고 강한 사람인 줄 몰랐지. 어머님, 내가 민수 녀석을 너무 버릇없이 키웠나 봐. 앞으로는 내가 좀 더 강하게 나가도 돼.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정희는 시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시어머니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숨겨둔 게 하나 있어. 이걸 들어봐. 시어머니가 꺼낸 것은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민수와 신윤아의 대화가 흘러나왔죠. 오빠, 그 늙은이 약값도 우리가 관리하면 어때? 어차피 치매 걸렸다면서. 그래도 그건 좀. 우리 엄마잖아. 에이, 오빠도 참. 그 돈으로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지. 늙은이한테 쓰면 뭐해?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윤아가 시어머니의 약값까지 노리고 있었다니. 시어머니의 표정도 굳어졌죠. 이 녹음 파일은 우연히 얻게 됐어. 민수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거든. 혹시나 해서. 정희는 시어머니의 용의주도함에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죠. 이제 확실해졌어. 민수는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여우 같은 여자는 법적으로 처리해야겠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죠. 다음 날 민수는 긴급 이사회에 소환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주재한 이사회에서 민수의 횡령 사실이 공개되었고 그는 즉각 대표직에서 해임되었죠. 민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정희야, 이게 다 내가 꾸민 일이야? 민수의 물음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자초한 일이죠. 전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한편 신윤아는 자신의 과거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우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공항에서 체포되었죠. 그녀의 사기 행각과 민수와의 관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죠. 오히려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우가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이제 다 끝났어. 민수는 처벌을 받을 거고 신윤아도 마찬가지야. 넌 이제 자유야. 정희는 이상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상우야. 내가 없었으면 이 모든 걸 해낼 수 없었을 거야. 이상우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때? 너와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정희는 이상우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어쩌면 이상우와 함께라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법원에서 정희와 민수의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수의 불륜과 횡령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정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죠. 양육권은 정희에게 주어졌고 재산 분할도 정희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수는 정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정희는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죠. 시어머니 오말수는 정희에게 회사 지분의 일부를 양도했습니다. 또한 손자들을 위한 교육 신탁도 설립했죠. 며느리, 아니, 이제는 정희야. 내가 우리 집안의 진정한 기둥이구나.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정희는 시어머니의 말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준 것이죠. 정희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죠. 수진이와 동생 민호는 새 집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학교도 가깝고 공원도 있고. 정희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가족의 형태는 변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죠. 학교에 복직한 정희는 예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정희의 변화를 느끼고 격려해 주었죠. 정희 선생님, 요즘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힘든 일 겪으셨는데도 오히려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 정희는 동료들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죠. 어느 주말 이상우가 정희와 아이들을 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죠. 이상우 아저씨,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민호가 이상우에게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이상우는 민호를 안아 올리며 웃었죠. 오늘은 연 날리기 어때? 아저씨가 멋진 연 가져왔어. 아이들이 신나게 연을 날리는 동안 정희와 이상우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우야, 요즘 어때? 나, 뭐 늘 그렇지. 일하고 가끔 너희 생각하고. 정희는 이상우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상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죠. 정희야, 내가 오래전부터 너를 좋아했다는 거 알지?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어. 정희는 이상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진실했죠. 상우야, 나도. 요즘 내가 자꾸 생각나.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워.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이들도 있고. 이상우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서두르지 않을게. 그저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정희는 이상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사랑이 싹트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삶은 완전히 안정되었고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죠. 민수는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신윤아는 사기죄로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이상우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정희는 말했죠. 상우야, 이제 나도 준비가 된 것 같아. 이상우는 기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그 말은? 응,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천천히 하지만 진실되게. 이상우는 정희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빛의 하나로 겹쳐졌죠. 그로부터 6개월 후 정희와 이상우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수진이와 민호도 기쁜 마음으로 두 사람을 축복했죠. 시어머니 오말순도 참석해 정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희야, 이번엔 정말 행복해지길 바란다.
이상우 씨, 우리 정희 잘 부탁해요. 이상우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정희와 아이들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정희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고 진정한 사랑도 찾았죠.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오히려 더 단단한 미래를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는 가족들과 함께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함이나 부유함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었죠. 엄마, 이제 이상우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민호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야. 우리 모두 행복하게 지내자. 이상우가 민호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수진아, 너도 고맙고. 수진이는 수줍게 웃으며 이상우를 안았습니다. 정희는 이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정희와 이상우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정희야, 행복하니? 이상우의 질문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한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 이상우는 정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정희는 이상우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정희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었죠. 병원으로 달려간 정희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민수를 보고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 민수의 어머니 오말순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어머님, 민수 씨 상태가 의사 말로는 위독하대. 혹시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심할 거라고. 정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민수는 여전히 아이들의 아버지였죠. 어머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정희를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희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며칠 후 민수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반신 마비라는 큰 후유증이 남았죠. 정희는 아이들과 함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빠, 수진이와 민호가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휠체어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수진아, 민호야.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는 재활에 집중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져야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내가 너무 많은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부모로서는 계속 연결되어 있겠죠. 건강 회복하세요. 병실을 나온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함을 느꼈죠.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민수가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이상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우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정희야, 내가 민수 씨를 도와주고 싶다면 나도 지지할게. 그가 아이들의 아버지니까. 정희는 이상우의 이해심에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죠. 시간이 흘러 정희의 친정 어머니 상태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정희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이었죠. 어머니는 가끔 정희의 이름을 잊어버리곤 했지만 딸을 향한 사랑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기뻐. 어머니의 말에 정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어느 가을날 정희는 학교에서 특별한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의 교사상이었죠. 시상식에는 이상우와 아이들,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참석했습니다. 윤정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학생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교장 선생님의 시상사에 정희는 감격했습니다. 단상에 올라 트로피를 받으며 정희는 말했죠. 이 상은 저를 믿고 지지해준 가족들,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정희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배신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모든 것이 지금의 정희를 만들었죠. 엄마, 축하해요. 엄마가 최고예요. 민호의 말에 정희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상우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죠. 정희야,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알아주니 기쁘다. 정희는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화려한 지위나 부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해 겨울, 정희는 이상우와 함께 제주도로 늦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시어머니가 돌봐주기로 했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제주의 설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상우야, 우리 언제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가져봤던가? 그러게.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바빴으니까. 이번 기회에 푹 쉬자. 숙소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겨울 바다는 차가웠지만 정희의 마음은 따뜻했죠. 정희야, 혹시 기억하니? 대학 때 우리 MT 왔던 거. 이상우의 말에 정희는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그때 내가 나한테 고백하려다 말았잖아. 맞아.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 정희는 이상우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 우리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거야.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정희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윤아가 교도소에서 면회를 요청한 것이었죠. 잠시 고민하던 정희는 면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신윤아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정희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윤아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도발적인 태도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물었죠. 무슨 일로 절 부르셨어요? 윤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많은 잘못을 했어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정희는 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앞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죠. 면회를 마치고 나온 정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가정을 파괴했던 여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속에서 용서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인의 가족은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죠. 만개한 벚꽃 아래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정인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주세요. 수진이가 벚꽃 아래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정희는 카메라를 들어 딸의 모습을 담았죠. 순간 정희의 눈에 민수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멀리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냥 봄바람이나 쐬러 나왔어. 우연히 너희들을 봤지. 민수의 표정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을 불렀죠. 수진아, 민호야, 아빠 오셨어. 아이들이 달려와 민수를 반겼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얘들아, 잘 지냈니? 아빠가 보고 싶었어. 이상우도 다가와 민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민수 씨. 건강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상우 변호사님이시죠? 정희와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앙금은 이미 사라진 듯했죠. 그날 저녁 정희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민수를 만났다. 한때는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연민의 감정이 든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나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기대된다. 정희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죠. 그녀는 이제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처와 배신을 딛고 일어선 정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현명한 여성이 되어 있었죠.